자, 지금 원 바깥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8번을 그러니까 203페이지에 있는 8번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점 마이너스 1,7이 여기 이렇게 있고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여기다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 자, 원 바깥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두 개 나오는 거는 이해되나? 이해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접선이 여기, 그러니까 접점이 된다. 원 바깥의 점이 여기 있고,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무조건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법을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공식을, 이 공식 있잖아. 이것을 써서 이제 유도를 했었거든? 저 공식은 뭔지 다 확실히 기억나요? 그러니까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어. 근데 지금 얘 보면은 마이너스 1,7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랬으니까 일단 저 점을 지난다는 것은 확실하지. 그렇지 않냐? 그래서 x1, y1 대신에 이 점을 일단 대입을 하고 얘는 기울기는 지금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을 이제 어떻게 세우냐면은 y 마이너스 y1 기울기는 미지수로 두고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기울기만 정해지면은 두 개의 접선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쓰는 조건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은 얘는 원점이죠? 자,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반지름의 길이인 5하고 같아지면 이게 바로 접하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거를 썼었어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걔는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지 이게 접선이 가능하다 그랬어. 반지름 길이보다 길거나 반지름 길이보다 거리가 더 짧아지면 걔는 접선이 아니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랑 같다는 것을 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우리 공식을 쓰기 위한 조건. 자, 두 번째 공식은 이제 뭘 쓸 거냐면은 이거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 이거를 쓸 거야. 자,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전개한 다음에 일반형으로 바꿔볼게요. mx 플러스 m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7은 0. 자, 이렇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자, 이 점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인 5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식을 써볼게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랑 같다 그랬죠. 0, 0 대입하면 절대값. 자, 이게 이제 거리인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인 5랑 같다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저거를 푸는 거야. 근데 절대값하고 루트가 동시에 있는 것을 푸는 방법은 이제 양변을 제곱하는 거. 이게 가장 유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얘 양변을 이제 제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제곱을 해준다는 거지. 이제 분모를 제곱하면은 루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제곱하면은 그냥 m 플러스 7 자체를 제곱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전개하면 14m 플러스 49. 얘는 분모에 있었으니까 얘랑 이제 곱해주면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한 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지. m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를 푸는 거야. 풀어서 m 값이 두 개가 나오면 그게 바로 각각 두 개의 직선, 두 접선의 기울기 두 개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풀어볼게. 자, m제곱 넘기면은 24m제곱. 자, 14m 넘기면 마이너스 14m. 네, 상수는 자, 25에다 49 넘어오면 마이너스 24가 되죠. 이렇게. 자, 2로 한번 나눠볼게.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2는 0. 자,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것으로 보이죠? 되나? 3, 4, 12.
3, 4, 3, 4, 12, 3, 4, 1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붙이면은 3, 3은 9에다가 4, 마이너스 16 해서 더하면은 딱 마이너스 7이 나오지? 해서 3m 마이너스 4, 4m 플러스 3은 0이니까 자, m 값은 3분의 4가 되거나 또는 m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지금 정확하게 안 그렸거든? 근데 이제 어떤 하나의 직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3분의 4, 다른 하나의 직선은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m 값이 두 개가 나온 것은 각각 접선의 방정식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이 접선의 식이에요. 지금 두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는 ax 마이너스 3y 플러스 25는 0. 자,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두 번째 식은 3x 플러스 by 마이너스 25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대입해서 각각 정리를 해봐야지. 그래서 m에다가 처음에 3분의 4 한번 대입을 해볼게. 여기다 대입을 할게. 3분의 4 x 마이너스 y 3분의 4 플러스 7. 자, 이거 양변에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 곱하면은 3 곱하면 4에다 3, 7, 21 더해서 25는 0이야.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지. 그렇지 않냐? 개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5 일치하고 있으니까 얘랑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a의 값은 여기 나와 있는 4.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m에다 마이너스 4분의 3을 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7은 0. 자, 양변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4를 바로 곱해 볼게요. 그럼 3x 플러스 4y. 자, 마이너스 4 곱하면 여기 3 남고 마이너스 28 남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5죠. 자, 이게 지금 뭐 이거랑 같겠지, 그치? 그래서 b의 값은 4.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a도 4, b도 4 이렇게 되는 거거든. 좀 이해가 되나? 어떤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는 게 핵심이고, 이게 이제 나온 식 때문에 복잡해서 좀 당황할 수는 있는데, 루트랑 절대값이 같이 나왔을 때 해법은 양변을 지금처럼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제곱을 하고 나온 식도 당황할 수 있는데, 이거 여기다 곱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된 거잖아. 그 2차 방정식만 잘 풀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너네들이 2차 방정식 나오는 문제가 아직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2차 방정식을 아직 한 학기를 완전히 다 해보질 못했지. 선행만 한 거잖아, 2차 방정식 자체를.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겠고 2차 방정식을 풀면 풀리겠구나까지 이제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어.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거 2차 방정식 형태로 풀리겠네 이런 생각만 들어도 조금 더 문제 풀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자, 요게 이제 원 바깥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것도 해볼까요? 9번? 어떤가? 해볼까요? 자, 9번도 한번 같이 보자. 좀 지울게. 원래 좀 복잡합니다, 풀이가. 자, 9번은 빨리 이거 하고 중3 거 해야지. 모래주머니 효과가 확실히. 자, 9번 점 2, 마이너스 4. 역시 이제 바깥에 있는 점이죠. 자, 여기서부터 원, 이것의 근,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그나마 이제 조금 계산이 쉬울 만한 것은 중심이 원점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원점이면 아무래도 0이 들어가니까 계산 자체는 좀 쉽거든. 자,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 이거는 그림을 좀 잘 그릴 걸 그랬네. 잠깐만.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좀 잘 그려볼게요. 자, 하나는 반지름 루트 10짜리는 원이야. 그 다음에 바깥의 점은 2, 마이너스 4예요. 자, 이게 루트 10이 2보다 크잖아. 그럼 2는 한 이쯤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이거보다 더 안쪽에 있어야 되나? 한 이쯤? 2, 마이너스 4. 이쯤 이제 있어.
자, 그럼 접선이 지금 여기 닿았다고 쳐. 이렇게 하나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잘 못 그리겠냐? 자, 이렇게 접선이 있어. 자, 그랬을 때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랬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맞아요? 삼각형 넓이를 얘기하는 거. 자, 그럼 일단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야 돼. 접선의 식 두 개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저 접선의 식이 안 나오면은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접선의 식이 나와야지 여기 X절편, 여기 X절편이 나오면서 밑변의 길이가 계산이 될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접선의 식은 무조건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나오면 높이는 4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냥. 그치? 그렇게 계산을 해볼게. 자, 먼저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식은 아까처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개해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세우고 거리 공식을 써야지. 원점에서부터 거리입니다. m제곱 플러스 1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가 절대값으로 들어가는데 절대값 안에 부호는 굳이 마이너스를 둘 필요가 없지. 그치? 플러스로 그냥 둬도 되죠. 자, 이게 거리이고 반지름 루트 10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 조건은 다 저거예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약간 미지수를 섞어서 세운 그 접선의 식하고 거리를 구했을 때 이게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이게 다 방정식화 돼서 풀린다는 거지. 또 다시 양변 제곱 들어가야 되겠지. 자, 2m 플러스 4의 제곱. 아까 양변 제곱한 거에 의하면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곱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개해보면 4m 제곱 2, 4, 8의 2배 16m 4, 4, 16 자, 10m 제곱 플러스 10이야. 자,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m 제곱에서 4m 제곱 빼면 6m 제곱. 자, 16m 넘어오면 마이너스 16m. 16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죠. 자, 해서 2로 한번 나눠주면 이거 인수분해 이것도 잘 돼요. 3, 3, 1, 1 하고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러면은 3m 플러스 1 m 마이너스 3은 0이고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나 예상한 대로 역시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아마 얘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지? 얘가 기울기가 3짜리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자, 우리는 x절편이 지금 궁금한 거야. x절편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y에다 0 넣고서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은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는 0이고 mx는 2m 플러스 4고 자, x는 m으로 나눠주면은 자, 이게 지금 x절편이거든? x절편만 알면 되겠다는 생각 들긴 드나? 자, 그래서 구한 m 값 두 개를 대입해볼게. 자, 처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4는 마이너스 12 되는 거 이해되나? 마이너스 1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0 하나 3 대입하면은 이거 계산이 좀 귀찮네. 3분의 4 그러면 3분의 6 플러스 10이죠. 자, 해서 각각 x절편이 여기가 지금 3분의 10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지금 봤을 때 저번에도 이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계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낸 문제 같아. 자, 그럼 여기는 3분의 10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는 거지, 그치? 길이가 3분의 30이니까 40. 그래서 3분의 40이 밑변의 길이, 높이는 4. 그래서 넓이는 밑변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 3분의 80이 최종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식은 다 원리는 똑같아요. 중심에서부터 자, 구하는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는 게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머지 푸는 거는 이제 계산의 테크닉이고 자, 거기 보면 이제 점의 평행 이동이 되는데 이거는 되게 쉬워. 점의 평행 이동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무엇인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치?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어. 자, 이 점을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A 마이너스 1,2를 자,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이거 말이 너무 많아서 좀 귀찮은데,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무엇이겠느냐, 이런 문제야. 저 답 뭘까? 그냥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0. 이거 이해돼요? 그치? 그대로 하는 거야. 얘를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여기로 오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은 좌표에다가 X방향으로 이동한 만큼은 X좌표에다 더해주고, Y방향으로 이동한 만큼은 Y좌표에다 이렇게 더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2,0이 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점의 평행이동은 저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에 대한 건 되게 쉬운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봐. 79에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208페이지에. 자, 이런 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건데,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얘들아, 이제 직선보다 오히려 원이 좀 편하거든? 자, 원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거기 책에는 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도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거겠지? 네. 자, 이거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다 알죠? 네. 그치? 중심 마이너스 1,2, 반지름 길이 1짜리인 원이야. 자, 이거를 똑같이 한번 평행이동 해볼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저거 다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 그 평행 이동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이 단원의 목적. 그러니까 도형의 식 자체가 평행 이동이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얘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였었잖아. 그래서 되게 쉬웠지, 그치? 근데 도형의 식은 이게 조금 헷갈려. 자, 한번 보세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하면은 중심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겠냐? 중심이 이렇게 해서 중심이 일로 오지 않겠어요? 그치? 그럼 이 원의 방정식 뭐라고 써야 될까? 중심이 이렇게 옮겨졌으니까 여기가 중심 좌표가 일단 뭐냐? 아이고. 이거겠지, 그치? 중심 좌표가 2,0이야. 자, 그럼 이거는 이거 아닐까요?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거야. 자, 이건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아까 점 같은 경우는 x 좌표에다가 3을 더하고 y 좌표에다 마이너스 1을 그냥 더하면 끝났었지, 그치? 얘는 식에다가는 어떻게 해줘야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기다 뭔가를 막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올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식에다가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넣어줘야지 이 식이 나올까라는 얘기야. 아직 그 인과관계는 모르더라도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뺀 거죠, 그쵸? 봐봐.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요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아니라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 들어간 거였어?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야. 즉,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Y 플러스 2가 되면서 Y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되면서 0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직 내가 인과관계는 설명을 안 했는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방법은. 그래서 결론을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방법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거 문장으로 적어볼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봐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식은 원래의 방정식에서, 이거 내 나름대로 쓰는 겁니다. 책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x가 있던 자리에 x-a를, y가 있던 자리에는 y-b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거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x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x 플러스 a를 넣는 게 아니야. x 마이너스 a를 x 대신에 넣어줘야 돼요.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되는데, 자, 내가 여기 처음에 이렇게 썼지. 원이 아니라 그냥 도형의 방정식에서 저렇게 된다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직선이든 원이든 아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평행 이동은 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걸 우리 2차 함수 얘들아 그 꼭지점 구하고 했던 건 이제 다 기억나나? 네. 거기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지? 꼭지점 좌표가 어디예요? 2,4 꼭지점 좌표지. 자, 갑자기 이제 중3계 훅 들어왔는데, 자, 여기가 꼭지점 좌표고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맞지? 자, 이거는 y는 x제곱을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y는 x제곱은 원래 여기 있었을 거야. 아이고. 원점 이렇게 꼭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를 x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지. 그치? 그럼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아니라 뭘 집어넣는다? x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그렇게 해볼게.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 얘기,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를 대입하라는 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어때요? 식 같아요? 같은 식이지. 마이너스 4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고1 때 1학기 끝날 무렵에 이제 나오는 이론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2학기 초반에 배워요. 현실적으로. 이게 양이 보통 원의 방정식까지가 기말고사 범위고 그 뒤에까지 하기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보통 이제 2학기 초반에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는 1학기의 맨 뒷부분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 꼭지점 가지고서 막 평행이동 얘기하고 그런 걸 알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2차 함수가 꼭지점이 왜 저렇게 되는지 갖다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을 해도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왜 2,4가 되는지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얘들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식에서 다 되는 거야. 모든 함수, 모든 그래프에서 다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도 다 되는 거고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절대값 들어가 있는 함수라든지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혹시 이런 거 배웠었나? 이런 그래프 우리 배웠었네? 어떤 거 같아? 안 배웠었나? 저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요? 이거 V자 형태거든? 이렇게. 왜 V자 형태냐면은 x가 양수일 땐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니까 y는 x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x가 음수 쪽에서는 x 자체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없애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런 식이 되면서 y는 마이너스 x 형태의 그래프가 x가 음수 쪽에서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y는 절대값 x를 그리면 이렇게 V자 형태예요. V자 형태.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이론에 의하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 절대값 x-1 플러스 2. 자, 어떻게 한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식이 바뀌려면은
x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x-1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y가 들어가 있던 자리는 얘 옮겨보면 y-2가 들어갔지.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 하라는 얘기야? 자,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아, 네.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아니죠. 2만큼. 2만큼이죠. 이만큼 평행이동해. 그러면은 자, 얘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는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해서 꼭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1로 옮겨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도형의 평행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점의 평행이동은 별게 없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끝났는데, 도형은 이제 생각할 게 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207페이지에서는 점의 평행이동에 대한 거 몇 번을 해볼까요? 자, 2번, 5번 하고 9번, 10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 208, 209페이지에서는 자, 요게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직선, 뭐, 원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 자, 12번, 16번, 16번.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원까지 한번 해봅시다. 24, 26번. 자, 이렇게 8문제 있는데, 지금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굉장히 금방 풀 수 있는 식이거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도형의 평행이동이 왜 아까 썼던 이 분홍색으로 썼던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 텐데, 일단 이해가 되면 좋겠고, 안 되면은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일반적인 도형의 방정식은 다 된다. 이게 핵심이야. 일반적인 도형의 방정식은 다 된다. 여기에 어떤 도형의 식이 이렇게 있고, 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써. fx, y는 0이다. 이렇게 쓰거든? 그 다음에 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왔다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 fx, y = 0이란 이 도형에서 모든 점들이 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서 요 곡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1로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라고 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 점을 내가 x, y라고 하고, 요 점을 x-, y-라고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xy랑 x-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는 맞지? 왜냐면 이제 각각의 점의 입장에서 보니까 x-는 x에서 a를 더한 거고요. y-는 y에서 b를 더한 거야. 저 b를 더했다. 선생님 밑으로 내니까 빼는 거 아니야? b 자체가 음수입니다. 밑으로 내려온 것 자체는. 그래서 y 플러스 b는 y-, x 플러스 a는 x-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뭔가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관계가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냐면, x는 a를 이쪽으로 넘기면 x-에서 a를 뺀 거고요. y는 y-에서 b를 뺀 거야. 자, 여기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여기서 그 결과가 나오냐면은, 결국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구해줘야지 그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거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야. 다시 한번.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은요,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식을 구해줘야지 그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fx, y는 0이라는 이 f라는 식은
이 도형의 식에 x좌표랑 y좌표로 관계 지어주는 어떤 식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얘가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x는 이렇게 표현되고 y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x랑 y는 원래 여기 있던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여기다 대입하면 식을 성립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x 대신에 얘를, y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얘를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시라는 기호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얘를 이제 떼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는, 한 번에 딱 눈으로 보기에는, x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x-a, y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 y-b가 들어간 결과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이거든, 이게. 딱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파트에서.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어려워. 특히 저 대시 기호를 붙였다가 다시 뗐다가 이런 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리고 도형이라는 거,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지은 거다. 이 말 자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은 하긴 하는데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래서 아까 분홍색으로 썼던 이 방법만 잘 익혀서 문제에다 적용하다 보면 조금씩 저게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한 고2쯤 돼서야 저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일단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뒤에 유형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요거 맨 앞에 있는 문제들만 좀 풀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1번, 4번, 8번, 11번이지. 210에서 211페이지. 1번, 4번, 8번, 11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도형이나 점의 이동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야. 앞에서 했던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할 대칭이동이에요. 자, 근데 대칭이동은 평행이동보다 조금 나은 게 평행이동은 점에 대한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평행이동이 조금 달라 보였거든. 원래 원리적으로는 그게 같은 건데 식만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달라 보인단 말이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왠지 달라 보이는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좀 헷갈려 하는데 대칭이동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자, 요거는 내가 문자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었어요. 자, 대칭이동 크게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그 다음에 y equal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거든? 아니,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얘야, 요 점이 x축 대칭이동에서 1로 오면 좌표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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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요 점이 이렇게 왔으니까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네. 저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이동시키면 이렇게 갈 거야. 네. 1로 올 텐데 그럼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랑 반대 좌표에다 그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좌표가 반대로 바뀌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좌표가 지금 반대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근데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가서 1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 x, y가 둘 다 바뀌겠죠. 그래서 a, b였던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인데 자, y는 x는 이렇게 생겼겠지? 자,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 점이 1로 올 거예요.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뭘로 바뀔 거 아니야? a, b였던 게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죠, 그치? 그래서 b, a로 바뀌어. 즉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좌표랑 y좌표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저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도형의 방정식도 저거랑 그냥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은 y라는 그 문자, y라는 문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즉 자, 이런 직선이 있어. 이런 직선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하면 이제 대칭 이동한 후에 식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즉 x는 그대로 두고요. y의 부호만 반대로 마이너스 y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뭔 말인지. 자, y는 2x-1은 이렇게 생긴 거 맞나?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그치?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여기다 이제 물감을 쭉 묻히고서 얘를 접는 선으로 딱 접었다 펴는 거야. 그럼 이 물감이 어디에 묻어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어난다는 거죠. 저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거든? 근데 요 식이, 요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끝난 후의 식이 이걸로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y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대칭 이동이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똑같아.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럼 y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면 되고요. 만약에 y축 대칭 이동했다? 그럼 얘가 y축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해돼요? 얘를 y축 대칭 이동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제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저렇게 바뀌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자, 이게 이제 아까 점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형 같은 경우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조금 헷갈리거든?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축으로 해서 얘를 180도 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점 대칭 이동이라는 게. 그래서 180도 돌리면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걔는 x도 y도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그러면 얘가 대칭 이동한 후에 직선이 이렇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림상으로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서 x랑 y를 서로 뒤바꿔주라 그랬어. 그게 뭐냐? y가 있던 자리에 x를 집어넣고 x가 있던 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x랑 y를 서로 뒤바꿔주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 써놓지, 그치? 정리를 좀 해야지. 하면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하면 이게 바로 뭐다? 이 직선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야. 끝이에요, 이게. 이거 가지고서 이제 대칭 이동을 다 설명을 할 건데 방법 이해되나요? 응? 그래서 이제 얘도 점하고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일단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지금 거기 보면 213페이지 한번 볼까요? 213페이지 213페이지에 25번부터 28번 뭐 금방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되겠고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건데요. 일단 40, 41, 42 이게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x축도 있고 37, 38, 39 37 쭉 쓸게요. 37에서부터 42번 아니 45번까지 됐고요. 46, 47번 아니다. 그냥 47번까지 쭉 합시다. 자,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216페이지에 점 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거기 있는 문제 말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자, 얘가 3,-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P라는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얘는 0,2 이렇게 돼 있어. 자, A라는 점을 이 P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거거든?
자, 그럼 대칭 이동하면 얘들아, 얘가 이렇게 가서, 자, 그림상으로 보면 한 이쯤 나오지 않겠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대칭 이동 됐으니까 이 길이랑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럼 P는 A랑 A-의 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네. 우리 중점 어떻게 구했지?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치? 자, 그래서 X좌표랑 Y좌표 거의 그냥 암산으로 우리 해결할 수 있거든? 자, 3이랑 뭘 더해서 2로 나눠야지 0이 되냐면은 마이너스 3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뭘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나오지?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5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A점을 P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용 괜찮은가?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한번 구해볼게. 자, 똑같이 A점 3,-1이 있어요. 3,-1.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일반적인 직선 그냥 하나 써볼게. 자,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자, 얘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나온 점.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되게 쉬운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조금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뭐 공식처럼 바로 딱 구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대칭 이동하면은 A랑 A'를 잇는 선분은 직선하고 수직으로 만나겠죠. 요 사실 하나랑, 아까랑 똑같은 거.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 이걸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수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그 수직 조건이 얘들아 뭐가 있었지? 앞에서 배운 거 중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이용해야 돼. 자, 근데 현재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기울기 2인 거 맞니? 네. 기울기가 2야. 그러면은 A''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A''의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이거는 이게 기울기 아니겠냐? 네. 두 점이 있으니까 x2-x1분의 y2-y1 한 개 기울기죠.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지금 느낌이 그거지.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공식처럼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귀찮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M이 A''의 중점인데 좌표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이거 맞나? M의 좌표 저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저 좌표가 어디 있어야 된다? 저 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세우는 거지. 자, X좌표 여기다 대입해볼게. 그럼 A 플러스 3. 자, Y좌표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좀 안 좋은 느낌이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1차 연립이라는 거 보이냐, 얘들아? 얘를 여기다 곱하면 1차씩 나오죠. 그렇지? 한번 풀어볼게. 자, B 플러스 1은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에 A 마이너스 3. 양변 2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풀게요.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2B는 2가 넘어오면 1.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죠. 자, 두 번째 식. 자, 여기도 아직 조금 복잡해. 양변 2배 하고서 시작을 할게요. 자, 2배 하면은 2A 플러스 6 마이너스 B 플러스 1 플러스 2는 0. 그래서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는, 자, 마이너스 B는 6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9,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괜찮을까? 자, 이 연립해서 풀 건데, 한 방에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를 곱해줘야 되지, 그치? 네. 자, 위의 식을 2배를 해볼게. 4B 이퀄 2. 뺄게요. 자, 마이너스 B에서 4B를 빼니까 마이너스 5B지? 자, 마이너스 9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1. 좀 지저분합니다. B는 5분의 11. 어쩔 수 없어. 지금 막 급조한 문제라서. 자, 5분의 11이고, 여기다 대입할게.
a 플러스 5분의 22는 1. 자, a는 1 마이너스 5분의 22니까 마이너스 5분의 17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5분의 17, 5분의 11이 바로 a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저것처럼 아주 간단하지가 않죠. 그치? 두 가지로 해서 풀어야 돼요.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얘의 중점이 이렇게 좌표 구한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하나 해서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자, 요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문제도 한번 바로 이어서 볼게. 요거는 이거보단 좀 나아. 이건 좀 계산이 많아서 좀 그런데, 요거는 이해만 되면 뭐 그냥 꽤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217페이지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 자, 지금 65번 한번 보세요. 65번 A가 0,3이고 B가 4,1이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있는데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어. X축 위에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PB의 최소값,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BP의 최소값. 자, 문제 뭔지 이해했나? 자, 저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상황을 한번 봅시다. 0,3, B는 4,1. 한 이쯤?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림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려지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P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AP랑 BP의 길이를 합치려고 해. 근데 P는 X축 위에 있다라는 조건만 있어. 그러니까 X축 위에서 P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럼 P의 위치에 따라서 뭐 P가 한 이쯤 있다 그러면 AP 더하기 BP 이렇게 되는 거고,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AP 더하기 BP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럼 P의 위치에 따라서 AP 더하기 BP의 길이가 막 바뀌겠죠. 바뀌는데 그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보통 너희들이 처음 이 문제를 접하면 그러면 X축에 있으니까 A, 0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좌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조금 어려운 거는 좌표 계산에다가 플러스 약간 이제 기하적인 발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A나 혹은 B 둘 중에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야. 자, A점을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 자, A점이 얘들아 대칭 이동되면 한 이쯤 오겠지? 그리고 좌표는 이거 되는 거 맞지 않냐? 0,-3.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 이해돼요? 왜 같죠? 두 삼각형이 뭐가 되니까? A? 합동. 여기 AOP랑 A-OP가 합동이죠? 야, 이거 무슨 합동이었냐? 무슨 합동일까? SAS죠? SAS. 이게 직각이긴 한데,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보다는, 자,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길이 같을 거고, 얘는 공통이고요. 여기는 90도로 똑같으니까, SAS 합동, 따라서 대응되는 요변하고 요변의 길이도 같아요. 그럼 결국 AP에다 BP를 더한 거나 A-P에다 BP를 더한 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림 보다시피 이렇게 따질 때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얘 꼭점인데 이 P점이 있잖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거 선상에 P점이 있으면 가장 짧지 않겠냐? 저렇게 꺾인 거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소값은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만 구해주면 답이에요. 이해되나?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A-B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얘도 16이지, 그치? 루트 32가 되겠고, 얘는 4, 16이니까 4루트 2. 이게 답이죠.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 저렇게 될 때, 즉 최소가 될 때, P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지금 그 문제는 없어.
최소가 될 때의 P점의 좌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데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쓰는 거거든? 얘들아, A-B를 지나는 직선의 식 구할 수 있겠어요? 응? A-B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해서 X절편을 구하면 되겠죠. 혹은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삼각형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삼각형 하나 나오겠지. 자, 이거 두 삼각형 무슨 꼴? 닮은 꼴이죠. 닮은 꼴에서 닮은 B만 이용해도 돼요. 자, 여기가 B가 4,1인데 그럼 여기가 4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1이고 얘는 길이가 3일 거야. 그럼 닮은 B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3. 3대 1이란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니까 여기도 3대 1 되겠죠. 따라서 P점은 3,0일 때가 저 가장 짧은 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이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문제로서 나오거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한 문제씩만 해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우리 숙제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뭐를 해볼 거냐? 61번 하고요. 61번 하고 63번. 그 다음에 옆에 대칭이동을 이용한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우리 X축을 내가 했으니까 Y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69번. 이렇게 세 문제 해보고 잘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시작합시다.